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휴일 아침. 2교시입니다. 2교시.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다가 이 ETF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ETF. 혹시 ETF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혹 그 채팅이나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님은 뭐 투자해요? 이게 물어보면 저도 ETF에 관심이 많고 ETF를 좀 모으고 있는데, 그 ETF에서 여러분들 그 주식형 관련된 액티브가 있어요. 액티브가 있는데, 이 액티브 ETF가 요즘 그 상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그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뭔가 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공부도 할 겸 해서 한번 ETF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좀 알아두면은 나중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고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보니까 주식형 액티브 ETF가 있어요. 그 8종이 동시상장, 8종 동시 상장하면서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 대다수 언론이 미국의 그 ARK 인베스트먼트를 함께 언급하면서 그 한국판 ARK라죠. ARK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주식형 액티브 ETF는 기존 ETF와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통상 ETF는 명칭 그대로 그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이에요. 지수, 코스피 지수나 이런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인데, 여기서 추종의 의미가 뭐냐? 그럼 기준으로 삼는 그 비교 지수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최근에 그 한국거래소 그 코스피 200 지수 변경을 발표했는데, 그 5개 종목에 편입하고 7개 종목의 편출이 이제 결정됐어요. 그러면은 코스피 200을 기초지수로 삼은 ETF는 그 운용사가 추구하는 전략이나 가치에 상관없이 그냥 해당 종목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수를 그냥 맞춰 따라가는 게 따라가고, 그냥 상관없이 종목 비중에 맞춰서 그냥 사고 팔고 되는 겁니다. 그냥 특정 국가나 그냥 섹터 등이 유망하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또 관련 종목에 대한 이해가 낮아요. 그러면 ETF가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죠.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여러 종목들이 막 있어가지고 총합으로 나가니까 이런 때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관련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평균 수준, 평타 찍는 거죠. 평균 수준으로의 수익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냥 설정하고 환매하는데 수익이 소요되는 일반 펀드와 달리 그냥 장중에 사고 팔 수 있어요. 쉽게 그냥 거래할 수 있고, 총 보수 또한 일반 펀드 대비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자산 구성 내역 그 PDF를 통해서 매일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분이 그 유명한 여성분 아닙니까? ARKK 여성분이에요. 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 ETF의 허점도 있어요. 그 외환위기 당시에 그 1억 원을 156억 원의 자금으로 불린 일화로 유명한 사람 있죠. 전날에 강방청 씨. 이 사람은 ETF로 대표되는 그 패시브 펀드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평균을 쫓는 평균을 쫓는 패시브 펀드 때문에 가치와 무관한 투자가 발생하고 건강하지 않은 기업으로도 자금이 향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있다. 그런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주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단기간 급등했어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지수 변경 기간과 맞물려 가지고 공교롭게도 다수 ETF가 그 추정하는 지수에 A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펀더멘털이 불분명해도 시총이 올랐다는 이유로 지수에 포함되면은 그런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겁니다.
그 수급을 이유로도 가격이 또 상승하겠죠. 그것도 언젠가 그 펀더멘털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또 가격 급락이 커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유에서 이제 뭐 경고도 하는데, 지수에 따라 좌우되는 그 ETF의 수동성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액티브다, 액티브 펀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액티브, 패시브의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 비중은 이제 지수를 따라가는데 펀드 매니저가 재량껏 운용할 수 있어요. 펀드 매니저가 이제 결국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 ETF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데 액티브 ETF를 통해서 일반 액티브 펀드처럼 시장 수익률을 초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일 날 상장한 뭐 타임폴리오 K-스탁 액티브 ETF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런 ETF 있어요.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주식형 액티브 ETF라네요. 그래서 코스피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겠죠, 결론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현행산 순자산 70%는 지수를 추적하고요, 30%는 운용력의 전략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일 날 뭐 기준 투자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5%, 뭐 KB스타, 코스피 뭐 여기가 19.93%,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SK이노베이션 4.72, 현대차 4.31 등 그렇게 코스피 지수와 차이가 있다고 하죠. 그 결과 일간 수익률을 보면은 26일 하루는 코스피 지수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25일, 27일, 28일 3거래일 동안은 코스피 지수를 하회한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보여지기도 하죠. 일단은 그 액티브 ETF가 집중 조회를 받는 이유는 지난해 그 미국 ARK 인베스트먼트사의 그 급성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ARK 유명한 회사인데, ARK 이노베이션 ETF, 이걸 뭐냐면 ARKK라고 하죠. KK. 이거를 포함해서 ARK 액티브 ETF에 5종이 있어요, 보통. 지난 한 해에만 여기에 200억 달러가 들어가요. 200억 달러. 순이익이 됐죠. 5종 모두가 이제 100% 넘는 수익률을 올렸어요. 100% 넘는 수익률. 그 파괴적인 혁신 기술로 뭐 산업 환경하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업에다 투자하는 그 ARK 특성상 주로 이제 성장주에 주로 투자합니다. 성장주에 주로 투자한다. 지난해 저금리 타고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주가 이제 막 고공행진했잖아요, 위로. 그렇게 하면서 수익률이 이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요. 응? 차트 보시면 저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쭉 이렇게 성장주들처럼 계속 오른 거예요. 수익률이. 주가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ETF의 관건은 초과 수익률 달성 성공 여부인데, 그 미국과 달리 국내는 비교 지수와 상관계수 유지 의무라는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제약. 그 당국과 거래소도 이를 인지하고 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시장 성장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이제 업계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약간 있어요. 뭐 잠깐 제약들이 많아. 규제, 뭐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죠. 미국에 비하면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 우리나라도 이제 액티브 ETF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전에는 뭐 패시브 방식의 ETF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펀드 매니저가 약간 좀 운용력이 돼가지고 뭔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ETF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내가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그러면 공격적이면 액티브로 가는 거고, 아니다 나는 안정형을 추구한다 하면 패시브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틈틈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다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섣불리 투자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ARK 관련된 종목들이 하도 이슈화 돼가지고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많이 빠졌죠. 이때 올라갈 때 이때 고점 물리신 분들이 지금 말 그대로 거품 물고 있어요. 이때 고점이었어요. 그때 무작정 올라갈 줄 알았겠죠. 무작정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막 오를 줄 알았는데 결국 거기서 물린 거라. 1월 달에. 지금은 거의 막 밑으로 좀 많이 떨어졌죠. 하여튼 주가라는 게 그래요. 오를 땐 열심히 오르는데 떨어질 땐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ETF를 만약에 하시면은 장기 투자용으로 가시는 겁니다. 단타로 치는 건 아니에요. ETF는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유의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액티브 ETF에 관련된 내용 마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